새벽마다 깨서 화장실을 찾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치 않고 낮에도 피곤하다면 혹시 전립선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요? 특히 40대 이후 남성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불편함, 이제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전립선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배뇨가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누르게 되고 그 결과 소변이 가늘고 끊기며 잔뇨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 증상은 야간 빈뇨입니다. 밤에 자다가 한 번, 두 번, 심하면 3번 이상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이 방해받고 만성 피로까지 겪게 되죠. 세 번째 증상은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빈뇨입니다.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본다면 전립선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이는 혈뇨 또는 혈정액입니다. 이 경우는 전립선염 또는 전립선암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골반과 회음부의 만성 통증입니다. 앉아 있을 때 불편하거나 성생활 시 통증이 있다면 전립선 염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붉은색 채소 중에서도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을 위해 가장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대표 식품입니다. 특히 잘 익은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세포의 산화 손상을 줄이고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생으로 먹기엔 식감이나 맛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 지속적인 섭취가 어렵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추천 조리법 1. 계란 토마토 볶음. 잘 익은 토마토를 깍둑 썰어 스크램블 에그와 함께 올리브유로 볶아주세요. 간장이나 후추로 간을 하면 고소하면서도 익숙한 맛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추천 조리법 2. 토마토 불고기 볶음. 간장 양념한 소고기 불고기에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함께 볶으면 짭조름하면서도 상큼한 감칠맛이 올라와 밥 반찬으로도 좋고 어린 자녀와도 함께 먹기 좋습니다. 단, 위산과다 증상이 있는 분은 공복 섭취 시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체 음식 1. 수박. 수박은 토마토만큼이나 라이코펜이 풍부하고 수분 함량이 높아 전립선과 배뇨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더운 날에는 냉동 수박 큐브나 수박 쉐이크로 시원하게 드셔보세요. 당 함량이 높아 당뇨나 체중 관리 중인 분은 하루 200g 이내가 적당합니다. 대체 음식 2. 붉은 자몽. 자몽은 라이코펜, 비타민C를 함유해 전립선의 염증을 완화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식후 1시간 뒤 섭취가 좋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은 피해야 합니다. 대체 음식 3. 빨간 파프리카.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C가 고루 들어있어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기름 없이 살짝 구운 뒤 소금 약간과 참기름 한 방울로 반찬이나 안주로 활용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파프리카는 찬 성질의 채소이므로 속이 냉한 분들은 구워서 따뜻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전립선 건강에 있어 거의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진 생선입니다. 가장 주목할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전립선 염증 완화와 전립선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이점이 있어 중년 이후 남성 건강 전반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추천 조리법 1. 연어 스테이크. 소금, 후추 간만 살짝 하고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구워 간단하게 드셔보세요.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럽게 익힌 연어는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좋습니다. 추천 조리법 2. 연어덮밥이나 연어 샐러드. 익힌 연어를 밥 위에 얹고 양파, 상추와 곁들여 덮밥으로 먹거나 샐러드 위에 올리면 가벼우면서도 포만감 있는 식사로 완성됩니다. 마요네즈 대신 들기름 또는 레몬 드레싱을 추천합니다. 다만 연어는 기름기가 있는 생선이므로 지방간, 고지혈증, 간 기능 저하가 있는 분은 한 번에 과다 섭취하기보다는 주 2, 3회 100g 이내 섭취가 적당합니다.
또한 날생선을 꺼리는 분은 익혀서 드시는 조리법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음식 1. 들기름. 들기름에도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 연어 못지않은 항염작용과 세포 보호 효과를 줍니다. 따뜻한 밥 위에 한 스푼 혹은 나물 무침이나 국물 요리에 곁들여 섭취해보세요. 단, 열에 약하므로 고온에서 튀기기보단 최종 단계에서 가볍게 뿌리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체 음식 2. 호두.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폴리페놀, 비타민 E가 풍부해 전립선의 염증 완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5알 정도를 간식이나 샐러드 토핑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칼로리가 높아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체 음식 3. 아마씨유. 아마씨유에는 리그난과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어 전립선암 세포 억제 효과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요거트, 샐러드 드레싱, 죽에 한 스푼 정도 섞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비가 있거나 장운동이 느린 분은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보세요. 또한 공복 섭취보단 식사 중 섭취가 더 안전합니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 3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핵심 성분인 카테킨은 전립선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루 2-3잔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며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섭취하면 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꿀을 한 스푼 더하면 맛도 부드럽고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불면증이 있거나 위산 과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취침 전 섭취는 피하고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음료 1. 우롱차. 우롱차는 폴리페놀과 카테킨 유사 성분이 들어있어 전립선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진한 맛이지만 녹차보다 위에 부담이 적어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단, 카페인이 있으므로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대체 음료 2. 둥글레차. 둥글레는 비타민 A, C, 사포닌이 풍부해 전립선뿐 아니라 신장과 방광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고 구수한 맛으로 고연령층이나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에게 특히 추천됩니다. 티백으로 끓여 수시로 물처럼 마시기 가장 간편하며 식사 전후나 외출 전후 따뜻하게 마시면 비뇨기계 기능 개선에 부드러운 도움이 됩니다. 단, 체질적으로 열이 많거나 혀가 자주 마르고 갈증이 심한 분 또는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진하게 끓여 마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 늦은 저녁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음료 3. 보이차. 보이차에는 갈산 성분이 있어 전립선 염증을 억제하고 대사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마시면 지방 흡수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체질에 따라 소화를 더디게 만들 수 있으므로 하루 1-2잔 정도로 천천히 늘려가며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 4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전립선의 방패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해독력과 항암 효과를 가진 채소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설포라판. 이 성분은 체내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발암 물질이나 유해 산소로부터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눈에 띄게 낮았다고 합니다. 추천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1-2분 정도만 살짝 데쳐 소금과 올리브유, 깨소금을 살짝 뿌려 먹으면 영양소 파괴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고기 볶음, 닭가슴살 볶음에 곁들이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식감도 풍부해집니다. 주의사항도 체크해주세요. 브로콜리는 찬 성질이 있어 속이 약하거나 위장이 차가운 분들은 되도록 익혀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은 브로콜리 과다 섭취 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주 2-3회 이내 섭취가 적절합니다. 대체 음식 1. 청경채. 청경채는 설포라판 유사 성분과 엽산, 비타민 C가 풍부해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볶음, 된장국, 나물 무침 등 다양한 조리법이 가능하며 맛도 순해 누구나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수분 함량이 높아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이 손실되므로 살짝 데치거나 빠르게 볶는 방식이 좋습니다.
대체 음식 2. 양배추. 양배추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비타민 U, 식이섬유가 풍부해 위장 보호뿐 아니라 전립선 내 점막과 조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생채, 대침, 양배추쌈, 양배추즙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위산과다가 있는 경우 생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데치거나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 5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단순히 피부에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에 대한 효능은 세계의학계에서도 이미 주목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엘라지탄닌과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전립선 세포 내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 전립선암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까지 보고됐습니다. 미국 UCLA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석류즙을 꾸준히 섭취한 전립선암 환자군에서 PSA 수치의 상승 속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는 곧 석류가 전립선의 건강 유지뿐 아니라 조용히 진행되는 병적 변화를 막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방증입니다. 추천 복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석류즙을 하루 100에서 150ml,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도가 높고 산미가 강한 과일이므로 공복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고, 위가 예민한 분들은 물을 희석하거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자극이 줄어듭니다. 주의사항도 분명히 체크해야 합니다. 석류는 당 함량이 높아 당뇨 환자나 체중 조절 중인 분은 하루 100ml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호르몬 관련 질환 병력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체 과일 1. 블루베리.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전립선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간식처럼 바로 먹거나 오트밀, 요거트에 섞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기면 섭취가 간편하면서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블루베리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어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하며,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항산화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과일 2. 체리. 체리는 케르세틴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전립선 염증 억제 및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항염 작용이 뛰어나 전립선염 초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특히 도움을 줍니다. 냉동 체리를 하루 5알 정도 간식이나 샐러드 주스로 가볍게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일 수 있습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체리는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은 섭취를 조절해야 하며, 과잉 섭취 시 설사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100g 이내가 적당합니다. 건강은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늘 건강한 하루 되세요. 건강동해였습니다.